자, 이제 감히 해방공탁. 자, 오늘 객관식 문제풀이 기출 9단 그죠? 기출 9단 몰아서 하기. 저도 지금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주말인데 제가 찍는데 좀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죠? 뭐 껐다 켰다 뭐 했다 뭐 저도 힘드네 그죠? 여러분도 아마 힘드실 거죠? 네, 해방공탁하고 뒤에 남아있는 부분 좀 있는데 반복된 거 빼면은 뭐 금방인데 제가 그랬죠 그죠? 반복은 신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지금 그 이론 강의 듣고 객관식 문제 이제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법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다. 자, 해방공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공탁은 자 누가 공탁하는지부터 봐야 되죠, 그죠? 이 을이 공탁하는 거죠. 282조 해방공탁. 회수 청구권이 생긴다. 그렇죠? 회수 청구권이 생긴다. 해방공탁에서 특이점은 전부 전액 돈, 금전으로 공탁해야 되고 제3자가 못해요. 그죠? 제3자가 불가. 제3자가 공탁하지 못한다. 피공탁자 기재하죠. 1, 2, 3 피공탁자 갑 기재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출청이 생기냐? 출청 안 생겨요. 출청이 안 생긴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 이거 이제 자주 나오고 압류가 되면은 이 압류 효력은 여기에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이제 돈 찾는 방법, 갑이 찾는 방법, 을이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갑이 찾는 방법은 갑이 이렇게 을 상대로 1, 2, 3 하죠. 가압류 가처분하고 본안소송 판결 받아가지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 이렇죠. 전이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회수 청구권을 요렇게 압류 및 추심으로 압류 및 추심 전부로 집행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명백하게 알아두셔야 할 점. 이 가압류 해방공탁 문제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나오는데 자, 이거예요. 이 회수 청구권은 자, 이 회수 청구권은 이 가압류를 한 원인이 가압류 해방공탁한 원인은 이 가압류죠. 이게 공탁 원인이죠. 따라서 이 회수 청구권은 언제 생기냐면 이 회수 청구권은 이 가압류 원인 소멸, 가압류 원인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생긴다. 이렇게 판례 태도면 이 정지 조건은 뭐죠? 없다가 가압류 원인 소멸하면 그때 이 회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지금 뒤에 나올 텐데 이거 하여튼 이 파트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지금 이 회수 청구권이 언제 생기냐 이거 지금 채권을 받고요. 채권 집행을 받고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갑이 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갑이 가압류하죠. 가압류한 다음에 이 집을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집이 안 팔리니까 을이 이렇게 282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취소시킵니다. 집행 취소 말소가 되는 거죠. 이 가압류 등기되는 거를 집행이라 하거든요. 이 집행 취소가 되면 가압류가 안 붙어있는 깨끗한 부동산이 되죠. 그럼 이제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넘긴 다음에 나중에 갑이 승소하면은 이렇게 회수하는 거고 을이 승소하면은 이 회수하는 거고 갑이 승소하면은 그죠? 갑이 승소하면은 이렇게 압류 추심해가지고 이런 돈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옳은 것은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 이거죠. 이렇게 가압류를 했는데 갑이 가압류돼 있는데 병이 취득을 했어요. 이 제3자는 이 가압류 말소하기 위해서 해방공탁 병이 할 수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 어때? 봐봐, 여기 제3자 불과돼 있잖아, 그죠? 못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3자는 못한다.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없다. 자, 이거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죠? 여기 자, 일로 와보세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 다음,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취소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금액 전부. 그 다음, 가압류 해방 공탁은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므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 공탁에 의해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자, 이거죠. 일로 와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채무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방 공탁하죠? 해방 공탁하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이렇게 1억 받을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을도 이렇게 1억 줄 채무가 있었대. 그죠? 그러면 이 공탁을 하면서 이 채무가 없어지느냐? 이건 아니다. 이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압류 282조는 248하고 291에서 본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죠. 그죠? 이 차이점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은 뭐랑 차이점이죠? 재판상 보증공탁은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282, 248에서는 이렇게 공탁을 하면 싸가지가 없어진다 그랬죠? 이거 없어지고 압류 실효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가압류 해방 공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이 파트에서는 자 문제가 캡처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자 그 2번 문제 지금 요 5번을 볼 텐데 자 보세요.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자 채권 압류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가압류를 했는데 을이 가압류 해방 공탁을 합니다. 282 해방 공탁을 하면 회수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회수 청구권이 생긴다. 이 상태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값 A라고 할게요. 이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후, 즉 이거 본안 이쪽이 이렇게 갖고 있는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할 공탁금 채권. 다시 잘못 말했네요.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요 판결이죠. 요 판결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후에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이거 회수 청구권을 얘가 압류하는 거예요. 피압류 채권으로 하여 채권 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얘가 가압류를 한 거죠. 자, 하더라도 자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가 얘가 공탁자죠.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가 일반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 해방 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를 하는 경우에 공탁권은 인가해야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어렵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럼 이거 지금 가압류 된 거죠. 가압류는 지급금지잖아요. 돈 주지 말란데, 공탁 공무원이 딱 봤을 때 이렇게, 가압류 통지가 왔어. 이 가압류 통지가 왔어. 근데,
을이 이 회수 청구를 하러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생긴다고. 자, 그랬을 때, 자, 이걸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해서 1, 2, 3 한다 그랬죠? 가압류하고 본안소송 제기한 다음에 승소 판결 받으면은 가압류해서 본안소송을 전이해서 이렇게 압류 추심해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을의 회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 회수 청구권은, 자, 아까 봤죠? 회수 청구권은 이팔이 공탁한 원인이 이 가압류죠. 이 가압류 소멸을 원인으로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회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본안 소송에서 을이 이겼다 이거죠. 을이 승소했다. 을이 승소하면은 이 가압류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갑이 패소함으로써 이 가압류 효력은 없어져요. 가압류 효력은 소멸한다고. 그러면 그때 을은 이 회수 청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A에 지금 이 가압류 있잖아요. 이 가압류. 이렇게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A의 가압류가 있다 이거지. A의 가압류. 자, 그러면 A의 가압류는, 자, 보세요. A의 가압류는 갑이 본안 소송에서 갑이 승소했을 때 갑이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거를 압류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갑이 승소한 게 아니라 갑이 패소하고 을이 승소했기 때문에 을이 돈 찾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A의 가압류는 없는 거에 대한 가압류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돈 못 찾아가고 을이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해야 된다. 어렵죠, 그죠? 이거 하나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그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엔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돈 찾는 방법이죠, 그죠? 중요합니다. 자, 집중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대여금 채권 2천만 원에 대해서, 을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 그죠? 이에 을은 2천만 원을 이팔이 해방공탁했다. 그럼 회수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 가압류는 직권으로 신청으로 이제 을이 신청하면 이제 집행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돈을 가압류 채권자가 찾는 방법은, 자, 1, 2, 3에서 가압류를 했죠. 가압류를 했는데 이렇게 집행 취소됐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예요. 승소. 자,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고 그 다음에 압축 전이해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단골 메뉴가 어디냐면, 자, 가압류 채권자 갑은 승소 판결문, 저 2번 보세요. 갑은 본안 소송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바로 공탁금 지급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려요. 이렇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급 못 받는다. 바로 안 된다. 바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전이해야 돼요. 이렇게. 이 회수 청구권을 압류해서 가지고 와야 돼.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바로는 안 되고 전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이가 딱 됐죠? 전이되면은, 자, 공탁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공탁을 해서 집행 취소가 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여기 회수 청구권에 미친다고 그랬죠? 회수 청구권에 미치면 이 가압류가 있고, 두 번째, 갑이 이렇게 압류 추심하죠? 그러면 압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248, 241을 할 때
요 상태에서는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하게 돼 있었죠. 자, 이까지는 동일합니다. 이까지는 사유신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282에서는 이게 만약에 똑같은 갑이라면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해. 이거 282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즉 타 채권자가 없다면 공탁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다. 다 채권자가 있다면은 사유신고 가야겠죠. 그죠? 사유신고 가야겠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전 시간에 갑의 다른 채권자 A가 요렇게 집행권을 가지고 지금 요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압류가 됐다. 그렇다면 지금 갑이 승소했을 때 바로 못 찾는다 그랬죠. 그죠? 바로 못 찾는다. 압추했을 때도 압추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이 회수 청구권은 말이 어렵지만 이걸 기억해 두세요. 가압류, 해방공탁한 이 원인이 가압류죠. 원인이 소멸될 것을 정지 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회수 청구권 이때 발생해. 이때 없다가 이때 발생하는 거는 을이 승소했을 때죠. 그죠? 을이 승소했을 때 가압류 원인은 소멸하고 을이 이렇게 가져간다고. 또는 갑이 승소했을 때, 그죠? 갑이 승소했을 때 비로소 회수 청구권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을이 패소했으니까. 따라서 갑이 바로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 가압류 효력이 만약에 소멸했다 그러면 을이 회수해 갈 수 있는 거니까 바로는 못하고 반드시 이 회수 청구권을 이렇게 압류 및 전부로 추심 또는 전부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가압류 채권자는. 어렵죠, 그죠?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좀 따지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가압류 채권자 갑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우선 변제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을 받은 경우에, 자, 공탁권은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게 조금 디테일하기는 가압류 채권자 지금 갑이 압류 추심했죠? 전이해가지고 이때는 사유신고 안하고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그때 사유신고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가압류 채권자 갑이 가압류로부터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를 한 경우에 그 명령에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공탁소에 도달하기 전일까지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거 맞아. 이것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갑을 공탁소, 지금 을의 282 회수 청구권인데 요렇게 압류 및 전부를 한다 이죠. 압전. 그럼 송달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회수 청구권에 이 돈이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고. 이 이자는 송달 전에 이자는 압류가 안 되고 송달 이후의 이자는 동일성을 유지해가지고 이게 종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갑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송달 전에는 못 가져간다. 그래서 압류하려 그러면 압류 결정문에 이 송달 전에 이자도 압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은 가져갈 수 있는데 없으면은 못 가져간다. 자, 이거.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채무자가 돈 찾는 거죠. 자, 채무자가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 소유 부동산에 이렇게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 집행 취소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공탁소에 해방공탁했다. 자, 이거 282 해방공탁했다. 그러면 요거 신청으로 이렇게 취소되죠.
취소되고 이거 회수 청구권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을이 돈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을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경우 공탁권은 사유신고할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1, 2, 3 해가지고 요 이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했죠. 승소했겠죠, 그죠? 승소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압출을 하면 동일한 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원래는 사유신고 가는 건데 282조에서 특별 규정으로 직접 출급된다. 사유신고 할 게 아니다. 그 다음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 채권자로 한 압류 명령이 송달된 때, 자, 다른 사람이 압류한 거죠, 그죠?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회수 청구권을 압류했다. 그러면은 지금 을의 가압류 효력이 존속하고 병의 압류 추심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유신고, 사유신고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을의 채권자 정의. 자, 이제 을의 채권자 정의, 이거 계속 나온다. 이거 계속 나와요. 을의 채권자 정의. 을의 갑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후, 자, 을의 갑에 대한 요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할 공탁금 채권, 이거 회수할 공탁금 채권을 압류했다. 이를 피압류 채권으로 가압류 결정 받았다 하더라도, 자, 갑은 을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을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죠? 계속 했죠, 그죠? 이게, 자, 이거죠. 갑의 해방 공탁이 된 원인은 이 가압류가 원인이었는데, 이 가압류가 실효되면 정지 조건으로 회수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회수 청구권을 얘가 가져간다고. 얘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얘가 가져간다고. 즉 얘가 승소했다는 뜻입니다. 얘가 가져가. 자, 을의 이건 됐고, 자, 갑의 채권자 무가. 자, 이번에는 갑의 채권자 무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공탁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4번, 5번이 총론에 관한 내용인데,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 사건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을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자, 을의 이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갑이어도 이 채무자죠. 갑은 공탁소 이외 공탁에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2천만원 회수 청구권을 접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틀렸는데 우리는 이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4번이죠. 자, 이 총론 부분인데요. 총론은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이제 공탁사건 처리 지침. 자, 금전 공탁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것도 매일 시험 나오는 거예요. 금전 공탁에 한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탁금 출급 회수하는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이고 이럴 때만 관할 공탁소 이외에 공탁소 규정이 적용이 된다. 총론에서 할 건데요. 이게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감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래서 인감은 1,000만원 이렇게 손오공
5천만 원은 공탁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이거 할 때도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 규정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4번 문제를 볼 텐데요. 4번 다 보지는 않고 요 3번 지분하고 4번 지분 3번 지문 4번 지분 지문 자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법무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가압류 채권자 갑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회수할 공탁금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 공탁자는 그죠? 가압류 회수 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가 일반적인 첨부 서면 외에 가압류 해방 공탁 원인이 된 가압류 효력이 소멸했다는 서면을 첨부하면 공탁금 회수하는 경우 공탁권은 인가해야 할 것이다. 자, 맞죠, 그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이것도 늘 나오는 거예요, 늘. 가압류 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자, A가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 이 가압류가 맞춰졌는데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경매가 진행된다. 어떻게 했냐? 1, 2, 3. 지금 가압류했죠? 여기 이렇게 가압류했죠? 본안 판결 받아가지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매를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가 되면 이 가압류 효력은 본압류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가압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다툴 수 없고 본압류 요거를 다퉈야 된다. 다퉈야 함. 근데 실무상 이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압류 해방 공탁한다고. 282 해방 공탁한다. 그럼 회수 청구 생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갑이 이 병은 제3자이기 때문에 해방 공탁 못 하죠. 이 갑이 해방 공탁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데 1억이다 이게.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려 그러면 이 가압류를 살려놓고 찾아와야 돼요. 근데 살리는 방법이 있냐?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가압류 말소 회복 시켜야 되는데 가압류 말소 회복할 때 이런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으면은 이 회복 안 된다고. 소송해갖고 얘네들한테 판결 받아야지만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게 살려진다고. 못 살리니까 이 돈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재에는 안 써있지만 민사집행법 16조에 따라서 집행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가압류 살린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거의 지금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하면은 힘들다. 못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자, 진행되자 가압류 채무자의 부동산 전수여자 갑이죠. 가압류 해방 공탁 및 가압류 취소로 말소됐다.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집행 개시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진짜 기각, 100% 기각됩니다. 이거 안 돼. 기각된 경우 가압류 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 등기 회복 없이 맞아요. 착오로 인한 해방 공탁을 회수할 수 없다요.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와, 너무 어려운 거 아이가 싶죠? 이거 제가 앞에서 안 봤지만 이 상당히 계속 기출됐던 문제. 이것도 계속 기출됐던 문제예요. 기출됐던 문제. 그 다음 5번 가압류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 승소 판결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전이해가지고 압류 전부 받아 공탁소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집행권으로서는 자 가집행 청구 판결도 포함된다. 이거 됩니다. 가집행 청구 판결도 포함됩니다. 까지 만만치 않죠, 그죠? 법무사 시험.